지금부터 2021학년도 본교의 한 학기 한 책 읽기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한 학기 한 책 읽기 활동은 2018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3에서 4학년부터 적용되는 활동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일부가 아닌 책 한 권을 온전히 읽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즉, 교과서 밖에서 읽을 거리를 찾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권의 책을 읽어나가면서 선생님, 교우들과 생각을 나누고 더 다채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해당 활동은 국어 교과서의 독서 단원으로 편성되어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됩니다. 한 학기 한 책 읽기 수업의 핵심은 교사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생 참여 수업에 있습니다.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을 읽고 난 후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죽어있던 감각을 하나씩 깨워줄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교과 융합 수업, 지역기관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에도 다채로운 독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삼동초 방과후학교는 학생에게는 특기 작성 및 진로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시연을 목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 대상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됩니다. 사물놀이부는 매주 월요일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악기를 연주하며 전통음악을 이해하고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 스포츠부는 매주 월, 화요일 2학년 태권도, 3, 4, 5, 6학년은 탁구를 배우며 체력 향상 및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 오카리나부는 매주 화요일 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오카리나를 연주하며 음악적 표현력 및 감수성 함양. 소프트웨어부는 매주 목요일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향상. 영어부는 매주 목요일 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노래와 게임을 통해 영어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학부모 자원봉사 실적 인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부모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실적 등록을 위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마일리지 통장 발급, 자원봉사자증 발급, 상해보험 가입 교육 지원, 할인 가맹점 이용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마일리지 통장과 자원봉사자증은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 조직 및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회는 자녀교육 및 자기개발을 위한 학부모의 자율적인 모임으로 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다 모임을 통해 제반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학부모 지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021학년도 삼동초등학교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오늘 배부된 안내장을 참고하며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체험학습 출결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년 진급을 위한 출석 일수는 그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본교 수업 일수는 191일이므로 최저 출석 일수는 127일입니다.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무단 결석, 기타 결석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출석이 인정되는 체험학습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10일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간 교류학습은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 3개월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현장 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관계없이 신청서를 출발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감염병 심각 위기 단계에서 체험 일수십을 제외하고 38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을 받거나 담임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안내입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란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녀의 성적, 출결, 생활기록부 등 학교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접속하셔서 경상남도 교육청을 선택한 후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 학부모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내 자녀의 학교를 찾아 등록하면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어떤 지위나 일의 처리에 있어서 정해진 법대로 공평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렴이란 곧 깨끗함이며 청렴한 학교를 위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행복할 권리만큼 선생님의 행복할 권리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이 곧 교사의 행복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란 교원들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활동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 참관을 비롯하여 상담 주간 및 수시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상담 활동 등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밴드에 탑재되는 각종 교육 활동 자료, 학급 경영,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은 좋은 교육 활동으로 보답될 것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남녀 역할이 정해지는 것 외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뜻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부모 지침을 살펴보자면 첫째, 가정에서 평등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른이 되어도 행복하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여자는 얌전해야지, 남자가 왜 그래 등 성차별적인 언행으로 인해 자녀들의 행동에 제약을 두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남성 위주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파생된 성차별 의식 때문에 발생하므로 잘못된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어서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용량, 사용시간, 발음보관법 등 약 복용 사용법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합니다. 음주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흡연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라고 외치고 이야기의 주제를 돌립니다.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식료품 속의 카페인 양을 확인하고 하루 권장량인 400m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이온 음료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삼갑니다. 다음으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 자살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른바 자살 징후만 유심히 살펴도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사 습관과 잠버릇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지, 평소 참가하던 행사나 활동을 그만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지,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
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모나 가족,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 기저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강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명령을 무시할 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어린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난과 욕설, 위협과 명령을 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셋째, 경고나 비교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경고나 비교 등의 말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겁을 먹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다시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넷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줍니다.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폭력에 당하지도 않고 또한 성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꼭 숙지하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걱정되는 성적 행위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 발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위험신호뿐 아니라 피해 아이의 위험신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와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가해자의 길들이기 과정을 끊어주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법입니다. 평가하지 말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셋째, 건강한 성 발달에 대해 알려줍니다. 적정 연령이 되면 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하고, 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어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넷째, 아이와 함께 안전 교육을 세웁니다. 누가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만져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불편하고 나쁜 감정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부에서는 2021학년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학교 폭력 및 게임, 도박 등의 인터넷 스마트폰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 아이를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로는 1. 심리상담 및 조언, 각종 치유 프로그램 운영 2. 일시 보호, 경찰 동행, 보도 등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 보상 4. 학급 교체, 희망할 경우 5.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로는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 내 외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6. 대학, 학부모 특별 교육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하여야 할 행동으로는 응원의 말과 도움의 요청, 증거의 확보 등이 필요하며 피해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는 아이 탓하기, 부끄러워하기, 힘든 내색하기, 도피 등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해야 할 행동은 가해 사실 확인, 잘못 인정시키기,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기 등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피해 학생 탓하기, 자신의 행동 정당화하기, 회피하기 등입니다.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11.5%의 학생은 자살생을 가지고 있고 2.4%는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살펴보면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 표현의 신호들이 무엇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 10세 이전의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이상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녀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3.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주세요. 4.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줍니다. 5.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아동학대 및 신고 학부모 연수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 징후는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가 있습니다. 신체적 징후는 상처, 화상, 자국, 골절 등이 있고 행동적 징후에는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이는 등 다양한 징후가 있습니다. 밥상머리 인성교육입니다. 스마트폰과 TV 보기가 아닌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건강한 영양식단 준비하기, 요리 재료, 영양소. 2단계 재료 준비하며 생활의 지혜 배우기, 재료 고르는 법. 3단계 함께 요리하며 친밀감 높이기, 요리하며 칭찬, 지지와 스킨십. 4단계 완성 요리 맛보며 예절과 사회성 길러주기, 식사 규칙과 예절. 집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으니 꾸준히 실천하시어 가족 간의 화합은 물론 자녀의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